그러니까 저는 이 그랜드 체로키는 사실 미국 도로에서 광활한 대륙을 쭉 부드럽게 달릴 때 되게 좋고, 걔네들이 뭐 텍사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안 좋은 비포장 도로가 많은 곳이나 오프로드를 갔을 때, 또는 막강한 견인을 하게 됐을 때는 강함을 요구해야 되는 서스펜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퍼암이라든가 뒤쪽에 서스펜션에 스틸 소재를 많이 넣어서 미국 도로나 미국의 환경에서는 이 차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하드웨어적인 세팅이 잘 맞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차를 타고 누가 오프로드를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전형적인 미국 차인 거예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을 얹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서스펜션 세팅과 VA 엔진의 부드러움이 딱 궁합이 맞춰져서 좋은 승차감을 주는 거지, 이 VM 모터리, 이 구닥다리 이 디젤 엔진은요, 아니 요즘에 어떤 회사가 스틸로 엔진 블럭을 만듭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하고 이 미션은요, 일단 하체 설명을 보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차의 엔진이 왜 구닥다리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휑하죠? 여기가 통통통통 비었어요. 이런 데가 이렇게 통통통 비었는데, 요즘 차들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이 차의 엔진은요, VM 모터리라고 해서 굉장히 구식의 엔진이기 때문에 미션과 같이 어셈블리로 나와서 사륜 시스템이 엔진 밑에 뭐 오일팬을 관통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엔진 별도, 미션 별도,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앞쪽으로 가는 디퍼렌셜 케이스가 별도로 빠져요. 미션 뒤쪽에서 구동이 앞으로 오면, 요즘 차들은 이 디퍼렌셜 케이스가 엔진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얘는 아예 이렇게 별도로 빠지죠. 별도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쪽에서 좌우로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가는 요 안에 이제 볼 베어링이 들어있는데, 이게 되게 넓어요. 한 뼘 정도 되거든요. 앞뒤 네 바퀴가 다. 이게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바퀴의 자유도 때문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트랜스퍼 케이스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바퀴 쪽으로 가는 구동에 대한 저항도 그렇게 운전석에서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좌우로 나가는 게 알루미늄의 트랜스퍼 케이스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구동 저항을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엔진룸에서 얘기했던 엔진의 잔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엔진의 이 드레인콕을 보세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이거 완전히 옛날 60, 70년대에 하는 이 드레인콕이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렉 타입의 스티어링 어셈블리도 사실 이렇게 밑에 쪽에 이렇게 구성을 보면 침수도어 같은 거 할 때 물에 잠기면 왠지 좀 오류를 낼 수 있는 것 같은 구조로 돼 있어서, 저는 사실 이게 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노출되고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차가 심수도화 후에 스티어링 느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이 차의 미션은 이 그랜드 체로키를 판매하는 판매처나 오너분들이 여기에 찍혀 있는 대로 ZF 미션이 들어가 있다, ZF 미션은 좋다 어쩌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크라이슬러가 2010년도 총과 전후에 벤츠랑 이렇게 했을 때 ZF의 현대자동차가 현재 ZF의 미션을 생산하듯이, 그게 지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게 오리지널 ZF가 완성 납품한 미션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크라이슬러 지프도 라이센스와 생산에 관련된 것들을 제휴가 되고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이 미션은 ZF라고는 하지만 ZF의 이 8단 미션하고 코드네임이 똑같지 않습니다. 크라이슬러가 이 지프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고요. 냉각 방식이라든가 토크 컨버터의 토크 대응이라든가 그 다음에 필터라든가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ZF 8단 미션의 가장 큰 문제는 TCU의 영리함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빠르게 동력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달리면서 가장 지적하는 부분, 엔진과 미션이 따로 논다는 부분은 토크 컨버터 쪽에서 동력을 재빠르게 전달을 안 해요. 왜? 얘가 구식의 트랜스퍼 케이스를 갖고 있어요. 이 사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구식이에요. 그리고
앞뒤의 무게 배분도 거의 5대5에 가깝게 무게 배분을 때리고 있는데,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재빠르게 동력이 전달되면 미션의 내구성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미션의 내구성에서도 버티질 못할 것이고, 이 구식의 트랜스퍼 케이스가 전자식으로 사륜을 분배한다고는 하는데, 얘를 통해서 앞뒤로 너무나 빠르게 민첩하게 동력이 전달되면 운전자는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운전자들은 트윈 클러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DCT 미션을 안 좋아한다는 건 영민하고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기술력이 없거나 또는 미션의 어떤 생산 단가를 낮추거나 TCU에 오밀조밀한 세팅을 못한 건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얘네는 돈을 아낀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지금 이 ZF-8단 미션은 짝퉁 ZF-8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짝퉁이고, 여기 오일을 앞으로 빼서 전치식으로 냉각을 시키는데 얘가 냉각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트랜스페이서가 굉장히 구식이기 때문에 동력을 많이 까먹기도 하고요. 오프로드에서의 어떤 강인함은 줄진 몰라도 이 차의 구성 요소가 시티, 도시명을 지향하고 나온 것 치고는 저는 사실 굉장히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랭글러나 이런 차에 들어가야 어울리는 사륜 시스템인 거지 도시명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에 커다란 이 진동 댐퍼, 이게 드라이브 샤프트가 뒤로 빠지는데 굉장히 큰 게 돼 있고, 이쪽에 달려있는 여기에 진동 댐퍼나 이 베어링 같은 거,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리어, 이 디퍼렌셜 케이스에 전자식 LSD를 달아서 험로를 탈출하기 위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고속에서의 항속에 어울리게끔 세팅이 돼 있어서 정말 이 차를 보면 야, 이게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는데 유럽의 SUV를 흉내내거나 따라가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에는 상당 부분 하드웨어적인 설계 자체가 아예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주행하면서 이미 많이 말하잖아요. 여기서는 더 얘기 안 할게요. 여기서 더 얘기하면 과거에 노승사자, 제가 저승사자 옷 입고 얘기한 것도 지금 좀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인데 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이런 하드웨어적인 구성이 현재 이 그랜드 체로키의 느낌이라는 거죠. 다시 마무리 노 사장의 멘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미션은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제가 맨날 미션을 깔 때 쓰던 10년 전에 그 멍청한 미션, 엔진은 막 도는데 미션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미션은요, 아마도 디젤 엔진과의 궁합이 안 맞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ZF를 표방한 카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로고는 ZF일지는 몰라도 ZF 미션이 아닌 거죠. 싸구려 짝퉁인 거죠. 그래서 미션이 되게 멍청해요.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이 변속 충격도 장난 아니고요. 악셀을 밟았을 때 이 디젤의 토크가 이 미션의 토크 컨버터랑 안 맞아요. 그래서 RPM은 올라가는데 동력 전달이 안 됩니다. 그거는 또 오프로드를 갔을 때나 견인을 했을 때 되게 유리한 이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차를 탈 때는요, 미션이 굉장히 멍청합니다. 굉장히 또 강인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견인이라든가 부드러움, 오프로드에서의 성능을 발휘하게끔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멍청해요. 지금도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RPM이 올라갈 때 쓸데없이 RPM이 되게 높게 뜨는데 실질적으로 가속감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야, 브레이크 진짜 끼익 쓰다가 나중에 사륜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원치 않는 브레이크 제동력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거는 지금 이 소리들 보세요. 막 이런 소리가, 이게 요즘 브레이크 열받으니까 이제 브레이크 먹지도 않아요. 브레이크 디스크가 안 좋고 냉각이 잘 안 되니까. 오! 차사, 이건 지금 좀 달린다고 하니까 엔진의 토크와 마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단수에 계속 맞물려 가지고 변속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도 득하고 기어 빠지는 소리도 나고, 야, 어떻게 그랜드 체로키인데
그냥 체로키도 아니고 랭글러도 아니고 그랜드 체로키인데 이 차가 어떻게 이 정도밖에 능력 발휘를 못하는지 정말 되게 실망스럽네요. 사실은 이 차가 굉장히 강인한 차들을 갖고 있어요. 뼈대라든가 서브 프레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스펜션에서 주는 느낌들 때문에 어떤 운전자들은 이 차가 굉장히 뼈대가 무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느낄 수 있을 만큼 잘 만든 뼈대를 하체에서 되게 까먹어 버리고 있는 거죠. 뒷바퀴가 그래도 나름 서스펜션 설계가 잘 돼 있어 가지고요, 뒷바퀴가 지금 버티려고 하는 값이 굉장히 크고, 뒷바퀴가 걸리면서 그 EPS라고 해야 되나요? 차체 제어 장치가 연료를 차단하면서 지금 속도가 되게 낮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차를 몰 때 비해서 되게 낮고, 뒷바퀴가 얘는 뒷바퀴가 살려주는 거예요. 앞바퀴는요 별로 이렇게 노면을 잘 홀딩하거나 차체의 어떤 거동에 있어서 앞바퀴가 버티고 잘하는 이런 건 없고, 대부분은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뒷바퀴가 모든 부분을 다 받쳐주고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 좀 더 내리막길에서 한번, 그렇게 높은 속도도 아닌데 그냥 계속 미끄러지려고 하고 있고요. 뭐 급브레이크 밟으면 차 난리 납니다. 아주 난리 나고요. 자, 그리고요, 서스펜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코너를 돌아갈 때 느낌이, 이분이 지금 휠 스페이서를 다 4바퀴에 껴놨기 때문에 휠 스페이서를 껴놓으면 코너를 돌 때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진을 할 때도 휠 스페이서가 없어야 원래 직진에 대한 느낌이 더 미국 차다운 느낌이 나는데, 얘가 그런 부분에서 휠 스페이서 때문에 직진에 대한 느낌이 좀 덜할 것 같고, 이 코너를 돌 때 앞바퀴가 노면을, 제가 아까도 꽉 못 잡는다라는 느낌이 난다는 건 뭐냐면, 앞바퀴가 굉장히 튼튼하게 생기고 자유도를 주고 이렇게 부드럽게는 돌 수 있게 생긴 형상이죠. 밑에를 하나만 잡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코너를 돌 때, 강하게 돌 때 앞바퀴가 약간 좀 떠서 가거나 밀린다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뒷바퀴 쪽이 얘가 더 강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앞바퀴의 서스펜션이 픽업 트럭이나 트럭, 뭐 오프로드를 뛰는 그 강한 차들, 그런 차들이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랜드 체로키라고 해서 도시명이나 고속도로를 달리기에는 앞바퀴의 서스펜션이 저는 좀 부족해 보이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랜드 체로키를 많이 좋아졌을 거라 기대했고, 차주분한테도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노승사자 저승사자복을 입고 이 차를 끌고 완전히 그냥 묻어버린 게 잘못된 리뷰는 아니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 야, 이런 게 노면이 이렇게 파여 있는데 지날 때 퉁퉁 할 때 이 느낌이 굉장히 저질스러워. 너무 저질스러워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랭글러 리뷰할 때 랭글러 차 정말 좋아졌거든요. 정말 좋게 리뷰를 했고, 정말 이 지프라는 브랜드가 이제 이 사륜차들을 이렇게 잘 계승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랜드 체로키는 지프에서 파는 약간 고가 라인의 고급 SUV인데, 고급 SUV가 이따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거 아니냐.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되게 많이 실망스럽고, 뭐 총평을 할 것도 없이 여러분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면서, 혹시 주변에 앞으로 올 겨울에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극성을 부릴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보스몰, 네이버에 노보스몰 스마트 스토어 검색하시면 노보스몰에서 방역 세트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돼갖고 절반 값에 지금 특별 할인 판매하는 게 있는데, 그거 사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겨울에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 선물을 좀 해드리면서, 이 그랜드 체로키는요 다시금 지프 브랜드에서 황골 탈퇴한, 이게 사실 지금 한 9년째 울거먹고 있는 올드한 프레임과 엔진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요번에 랭글러 나온 것처럼 싹 다 개선돼 가지고 새로 나오는 그랜드 체로키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사실 좀 기대하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그냥 이거는 뭐 지프는 랭글러가 좋다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랜드 체로키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정말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풍요롭게, 그리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둘러보면서 마음과 어떤 우리 끈끈한 우리 의리와 우정으로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는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스를 하겠습니다.